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점은요. 최근 들어서 그냥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냥 쉬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무려 4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그 숫자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자, 통계청 발표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지금 현재 43만 명이나 그냥 쉬고 있다고 합니다. 4월 달만 해도 40만 명, 그리고 5월에도 40만 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갑자기 43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23년 6월에는 39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3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6월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가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가장 이 숫자가 많았던 때는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20년 6월 달에 45만 명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팬데믹이라서 진짜 뭘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집에서 그냥 쉬었다. 이렇게 응답한 청년들이 코로나 때랑 거의 비슷한 43만 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인구가 한 해 전보다 24만 명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자, 이런 통계를 처음으로 낸 게 2003년 1월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쉬었던 청년들은 20만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청년들의 인구는 반토막이 났고 쉬는 청년들은 2배가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층이 그냥 쉬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뭘까요? 정부 측의 입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기업들조차 최근에는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대신 이 석 달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뽑아서 당장 투입이 가능한 그런 경력 같은 신입들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설문조사인데 청년들이 왜 쉬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다. 이렇게 응답한 청년들이 3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설명 외에도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사실은 정규직, 이런 상용직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용직 일자리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청년들을 잘 뽑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이 청년들 상용직 고용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경 기사를 보면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다 흔들린다. 그러면서 지난달 상용직 일자리가 19만 명이나 급감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19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 자, 코로나 때도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때는 10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만 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모든 연령대의 상용직 근로자가 줄어들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상용직 근로자는 7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는 늘어났는데 청년들만 급격하게 감소한 거죠. 자,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30대 같은 경우는 9만 3천 명이나 상용 근로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0대도 6만 4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19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청년들만 줄었냐? 정부의 설명을 보면 지난해 5월 달에 고용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의 설명은 지금 나빠 보이지만 이건 2023년이 너무 좋아서 생긴 착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5월에도 청년층만 놓고 보면 상용 근로자 숫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좋았는데도 청년들만 지난해에도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청년들만 왜 이렇게 상용 근로자 일자리가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청년들이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직장을 택할 수가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보면 최근에 6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7년만 해도 12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66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2024년에도 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청년들한테 야, 임금이 아무리 좀 낮아도 눈높이를 좀 낮추고 여기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정규직이 되면 되잖아, 이렇게 또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면 이걸 좀처럼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63%나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7%는 나중에 정규직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미취업자로 추락하는 경우가 20%가 넘습니다. 여기다가 자영업 또는 무급자가 되는 경우가 4%. 그러면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불과 1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를 보면 10명 중에 1명만 정규직으로 탈출에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야, 첫 직장이 좀 눈높이 낮춰서 일단 비정규직 갔다가 나중에 정규직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 임금 격차가 엄청 커서 평생 소득 자체가 엄청 차이 나는데,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한번 일자리 시작하면 나중에 정규직이 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야, 그냥 눈높이 낮추라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년들의 상용직 일자리만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파란색 실선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하늘색 점선은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 투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속도보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보다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 중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표는 2023년 해외 직접 투자의 업종별 투자 비중인데요. 가장 높았던 게 축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역협회에선 축전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 투자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투자액도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등은 메모리 반도체였고, 3등이 제철, 그리고 4등이 완제 의약품, 5등이 승용차입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 이 모든 직장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그리고 청년들한테 연봉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외 기업을 끌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자꾸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해외 나가는 기업들 응원한다, 너희들은 노조 피해서 나갔으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말씀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100%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미 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새로운 공장을 안 짓는 거지 기존에 있던 공장을 해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의 정규직 일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청년들을 더 이상 뽑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 설비가 대한민국 땅에 지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만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청년들 입장에서 아주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노조 때문에 미국으로 옮긴다라고 하기에는 미국 노조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지난해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노조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GM 같은 경우에 임금이 최저 33%가 올랐습니다. 4년에 걸쳐서 올리는 건데, 당장 2023년에 무려 25%를 올리고,
그리고 4년에 걸쳐서 33%를 더 올려주는 걸 하한선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탑 웨이지, 그러니까 가장 고참들의 임금이고요. 신입사원 기준으로는 4년에 걸쳐서 무려 70%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미국 노조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이렇게 화끈하게 올리는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조보다 결코 약하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땅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투자만 늘리는 이유를 단순하게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힘들고요. 여기에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부의 국내 투자 유인책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요, 해외 투자를 해외 순방의 성과로 포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번에 땡땡 대통령이 미국 순방 성과로 미국에 새로이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보도자료로 막 뿌려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야, 이번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땅에 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대, 심지어 100조 원이래, 이렇게 해외 순방 성과라면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국내 투자 유인책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 언론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면 이걸 박수 쳐주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거든요. 자, 이런 나라에서 국내 투자를 위해서 화끈한 유인책을 쓸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왜? 해외 투자 많이 시키면 이걸 칭찬하는 나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내수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은퇴 세대는 전체 순자산의 거의 9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 세대가 현금 흐름이 거의 없어요. 자, 은퇴 세대가 자산은 많은데 몽땅 다 부동산으로 환전해 놓은 그런 셈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돈을 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청년 세대 숫자는 워낙 적어진 데다가 기성세대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죠. 이 때문에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만큼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혹시 청년 세대가 탕진잼 해서 돈을 탕진하는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신조어를 만드니까 청년 세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세대는 은퇴 세대대로 부동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청년 세대는 소득 자체도 적고, 그리고 미래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저축을 우리 세대보다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을 찾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규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다 그러면 기성세대는 기존 직장을 다니면서 청년세대만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자,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 기성세대가 다니는 저 직장만큼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당한 게 뭐냐? 그나마 취업하는 청년들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 무려 31살입니다. 제가 이때쯤 취업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7살에 취업한다고 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취업을 했네 하면서 제 고참들이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왜 이제야 취업했냐? 이렇게 말을 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27살에 취업을 했는데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취업 연령이 평균 31살이 됐다니, 야, 이 경력 손실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25살부터 일해서 그동안 경험을 계속 쌓아갔다면 생산성을 높이면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31살에나 취업을 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돈을 모아야 되니까 좀처럼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점점 더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제때 취업해서 경력을 쌓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로도 손해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의 숫자가 워낙 적잖아요. 자, 2차 베이비 부머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청년들, 이 청년들이 숫자도 적은데 만약에 생산성마저 하락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출산율에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건데요. 자, OECD 자료를 보면 심각한 현상이 드러납니다. 한국이 1등입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여성들의 평균 출산 연령이 무려 33.5세나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30.9세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단연 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균 31살에 첫 직장을 갔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는 게 이렇게 33.5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출산율 정책이 정말 답답한데, 아니, 애를 낳으면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청년들은 아예 일자리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일자리를 갖더라도 31살이나 가지니까 여성들의 출산 연령 자체가 33.5세까지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양질의 직장도 없고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애를 낳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빚을 내세요? 더 비싸게 집을 사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업률 통계에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통계에는 구직 활동을 해야 이 실업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쉬게 되면 실업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 자, 한국의 실업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나라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느냐? 청년들이 이제는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면서 실업자 자체에서 빠지게 되니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실업률을 계산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와, 실업률이 더 낮아지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업적이 되니까 이걸 뭐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졌다고 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실업률을 계산하고 실업률 통계를 놓고 자꾸만 정부가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실업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이상 커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의 통계를 이 실업률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안 되도록 그야말로 정부를 압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쉬는 이런 청년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 현상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자꾸만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